지리산 수행자 우남 선생이 150년 전에 남겼다는 2026년 병오년 대격변 이야기는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무서운 건 이 시나리오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요즘 이 이야기를 마치 실제 일어날 사건처럼 소비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가라앉고 서해가 땅이 되며 마침내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예언. 오늘은 이 전설 같은 서사가 어떤 구조로 우리를 설득하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 편의 영화처럼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역사 교과서에 기록된 검증된 사료가 아닙니다. 여러 전승과 파편화된 기록, 그리고 제작자의 해석이 촘촘하게 얽힌 설정형 서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왜 이토록 이 이야기에 열광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 뉴스는 일상이 되었고, 경제는 흔들리며 전례 없는 지진과 폭우가 우리 삶을 위협합니다. 예언이란 것은 미래를 맞히는 기술이라기보다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불안을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적인 방식일 때가 많습니다. 우남 예언은 신비로운 분위기에서 시작됩니다. 지리산, 혹은 옛 이름으로 두류산이라 불리는 영산의 깊은 골짜기 어딘가에 동굴이 하나 있고, 그 벽에는 기괴한 글자와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는 전언입니다. 그 상징을 풀어 읽었더니 우리 현대사의 비극 세 가지를 이미 소름 끼치게 맞췄다는 주장이 따라붙습니다. 경술국지와 한국전쟁, 그리고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적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순간 시청자의 마음은 무장해제됩니다. 과거를 맞췄다면 미래도 맞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만약 누군가가 이런 장면을 예언으로 말한다면 그 서사가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예언이 그리는 첫 번째 장면은 의외로 차분하고 조용합니다. 영화처럼 한순간에 땅이 쑥 꺼지는 게 아니라 늙은 배가 천천히 물을 먹듯이 가라앉는다고 표현합니다. 항구의 물이 평소와 다릅니다. 물은 빠져야 할 썰물 시간인데 충분히 빠지지 않고 밀물 때마다 낮은 땅부터 젖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기상이변이라며 넘기지만 이 현상은 몇 주 동안 반복됩니다. 예언은 여기서 하루의 손가락 한마디만큼이라는 구체적인 속도를 제시합니다. 지각침강이라는 거창한 말보다 이 짧은 문장이 더 무섭게 들리는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 갑작스러운 폭발보다 피할 수 없이 느리게 다가오는 공포에 더 오래 묶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그렇게 사람을 잠식합니다. 여기서 잠깐 현실적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지각활동이 활발해 대지진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열도 전체가 배처럼 통째로 서서히 잠긴다는 식의 서술은 현대 과학적 근거와는 거리가 멉니다. 현실의 지각 변동은 훨씬 더 국지적이고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즉, 이 침강 묘사는 지질학적 보고서라기보다 인간의 심리적 압박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더욱 극적입니다. 일본 열도가 기울면서 발생하는 거대한 무게 이동이 바다를 뒤틀어버린다는 대한해협의 혼란입니다. 부산과 울산 등 우리 동남해안 일부가 사흘 동안 물에 잠긴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사람의 심리를 가장 예리하게 찌르는 장치를 꺼냅니다. 바로 사흘간의 암흑입니다.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 해와 달이 빛을 잃은 듯 세상이 캄캄해진다고 말합니다. 사흘은 인간이 체력과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하는 임계점입니다. 첫날은 놀라고 둘째 날은 불안해하며 사흘째 비로소 인간의 숨겨진 밑바닥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남 선생은 이 구간을 시험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도 쓰나미와 여러 2차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일본의 침몰이 곧 한국의 호재라는 식의 해석은 현실에서는 우리에게도 재앙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예언이 던지는 높은 곳으로 피하라, 물건에 욕심내지 말라는 경고는 사실상 현대 재난 대비 매뉴얼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재난에서 가장 위험한 건 물이 아니라 서로를 밀어내며 공포를 증폭시키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통찰이 담겨있는 셈입니다. 이제 공포가 보상으로 전환되는 지점, 서해 융기가 등장합니다. 일본이 내려가는 반작용으로 서해 바닥이 솟아올라 강화도에서 산둥반도까지 걸어갈 수 있는 드넓은 평야가 열린다는 설정입니다. 갯벌이 드러나고 땅이 굳어 옥토가 되는 이 장면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자극합니다. 새 땅과 새 영토라는 보상을 제시하며 재난의 공포를 기대감으로 바꿔놓는 장치입니다. 사람들이 이 예언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우리 민족이 다시 중심으로 떠오른다는 구원 서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처럼 생긴 땅을 두고 주변국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강대국들이 군대를 보내는 네 번째 장면이 이어지지만 예언은 기묘한 결말을 준비합니다. 그 어떤 군대도 땅의 기운이 맞지 않아 스스로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현실의 복잡한 국제정치를 운명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해버리는 장치입니다.
사람은 복잡한 설명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결론을 원할 때 비로소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어지는 5번째 장면은 한반도 내부로 향합니다. 거대 강대국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그 틈에 남북의 문이 열린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쟁 없이 하나가 된다는 무혈통일 설정입니다. 전쟁의 공포를 제거함으로써 서사는 시청자에게 가장 달콤한 위안을 제공합니다. 6번째 장면은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을 넘어 세계의 정신적 수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 문명에 지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우리 문화와 도덕이 인류의 등불이 된다는 설정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땅이 넓어져서 강해지는 나라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세상을 움직이는 나라라는 논리로 나아갑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건물이나 돈이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라는 결론입니다. 결국 이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시험대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재난의 순간에 중요한 건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영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경계해야 하고 그럼에도 무엇까지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시험받게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무작정 문을 열어주는 것이 선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 자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진짜 시험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공포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이 가능한 선에서는 손을 내밀 줄 아는 판단력. 예언은 늘 극단을 보여주지만 현실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을 선택합니다. 우남 선생이 남겼다고 전해지는 삼독도 그렇게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핏줄의 화합은 모든 관계를 무조건 끌어안으라는 말이 아니라 위기 때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는 관계부터 미리 점검하라는 경고이지 않을까요? 적선은 모두를 구하겠다는 무모한 결심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정확히 아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맑은 정신은 재난보다 더 위험한 분노와 혐오에 휩쓸리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재난이 오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이것입니다. 우남예언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장은 일본 침몰도 서해 융기도 아닙니다. 재난이 오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그 한 문장입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수없이 반복해서 확인해온 차가운 현실입니다. 2026년이 병오년이든 아니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그날이 왔을 때 공포에 휩쓸려 판단을 포기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도 생각하는 인간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 모든 거대한 예언 이야기 끝에는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땅 생기면 집값 오르나요? 그 댓글을 볼 때마다 저는 묘하게 안심이 됩니다. 재난 이야기 앞에서도 현실 계산부터 하는 이 기묘한 생존 감각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겠구나 싶어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서운 예언을 믿으라고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까지 흔들릴 수 있는지를 조용히 점검해보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재난은 공포로 다루면 커지고 준비와 판단으로 다루면 작아집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준비의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